네, 소개 감사합니다. 분당 서울대학교 병원 가정의학과에 소속되어 있는 이혜진입니다. 어, 이미 서두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2020년은 코로나 팬데믹의 해인 것 같습니다. 3월 11일에 WHO가 코비드 19는 팬데믹이다라는 선언을 했고, 제가 재밌어서 가져왔는데 제 기억에 2020년은 그냥 이랬던 것 같습니다. 3월부터 코로나 팬데믹이 시작됐었고, 현재까지 계속 코로나 얘기들을 계속 오가고 있는데요. 어, 그러면 이제 어떤 연구들이 있었을까? 사실 누구든지 연구자라면 한번 좀 코로나 연구를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초반에 나왔던 연구들이 중국에서 나왔던 환자 대상 연구들이 있었고, 그리고 후에 NEJM에서도 뉴욕에서 환자들이 이런 특성이 있더라라는 걸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이런 발표를 할 때 데이터가 거의 병원 한두 개 단위의 데이터를 모아서 분석해서 발표를 하고 이걸 바탕으로 저희가 임상 현장에서 환자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저희도 이제 실제로 생활치료센터 근무 같은 걸 하면서 그냥 이걸 믿고 가도 되는 걸까? 라는 의심도 들고 이거보다 좀 더 큰 데이터가 있으면 재미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실제로 이제 많은 연구자들이 빅데이터에 대해서 되게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었는데요. 어, 이건 자발적으로 이제 세계 연구자들이 코비드 19과 관련된 공개된 데이터들을 분석을 해서 이렇게 국가별 사망률을 구하기도 하고 구글에 어떤 걸 서치하는지 분석을 해서 사람들이 실제로 어떤 걸 궁금해하더라라는 걸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국내에서는 제일 먼저 나온 데이터가 아마 역학조사 하신 데이터를 수집해서 CDC에서 나온 데이터였을 겁니다. 역학조사 참여하신 분들이 그 당시 데이터를 바탕으로 대구 경북에 있는 분들 대상 데이터인데요. 코비드 19에 걸렸던 사람들이 어떤 코모비디티가 많더라 이런 것들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그래서 저도 이제 코비드 19을 좀 연구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데이터가 어디 있지 않을까 이렇게 기웃기웃 하다가 심평원의 코로나 19 국제 협력 연구를 알게 되어서 데이터를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되게 좀 야망찬 제목을 지었는데요. 파워 오브 유니버설 헬스 커버리지를 우리가 증명을 해보겠다라는 목적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제가 이 생각을 하게 된 백그라운드를 잠깐 말씀을 드리면 코비드 19이 이슈가 되면서 여러 기고문들이 나왔었습니다. NEJM, 란셋, BMJ 전부 다 이런 기고문들이 나왔는데 코비드 19이 건강 불평등을 심화시킬 것이다. 라는 기고문들이 나왔고, 근데 과연 왜 그럴까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분분한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특히 미국이라든지 이제 다인종 국가에서는 이런 건강 불평등을 에스니시티 베이스로 많이 봤는데 이게 진짜 불평등이 있을 것이냐 아니면 그냥 바이올로직하게 백인과 흑인이 달라서 그럴 것이냐 뭐 이런 디베이트도 있었고 이런 건강 불평등이라는 게 실제로 존재하는가 자체에 대한 디베이트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학자에 따라서는 약간 부정하는 뉘앙스로 쓰기도 하고 또 이미 저희가 취약계층이 건강 불평등이 있다라는 건 잘 알려져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조심해야 한다라는 뉘앙스의 기고문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코비드 19이 진짜 건강 불평등을 심화시켰을까라는 궁금증이 하나 생겼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한국 상황이 굉장히 독특했는데요. 저희가 5월까지의 데이터를 썼는데 미국이라든지 다른 유럽 국가랑 다르게 한국에서는 템포러리 하지만 거의 퍼펙트한 유니버셜 헬스 커버리지가 이때 이루어졌습니다. 환자의 의료비 관련된 항목들이 전부 다 본인 부담금을 제외를 시켰고 그리고 소득을 계속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입원이나 검사를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을까봐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람들에게서는 생활지원비를 가구별로 또 지원을 했습니다. 실제로 비용 부담을 환자에게서 거의 다 없앴고 병원에 입원하는 것도 개인이 선택해서 입원하거나 병원을 알아보는 게 아니라 사실은 병상 배정팀이 거의 다 움직였었죠. 그래서 여기 많은 예방의학과 선생님들이 많은 기여를 하신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병원도 국가가 정해주는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되고 본인 부담금도 없는 저희가 흔히 말하는 이제 억세스빌리티가 굉장히 올라가는 상황이 한국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또한 저희가 이제 초기부터 방역을 굉장히 열심히 했었는데요. 국가 방역 체계가 잘 구성이 되어 있었고 검사를 신속하게 하고 검사된 사람들을 격리와 입원을 신속하게 시켰고 그에 따른 역학조사 역시 잘 이루어졌습니다.
저희 국내의 또 다른 재미있는 상황은 이제 지역별 격차가 있었다는 점입니다. 제가 저 대구에 와서 이런 얘기를 하게 되는데요. 그 당시 이제 코로나 초기에 서울이나 수도권은 좀 대비할 여력이 있었고, 그래서 팀을 구성하고 좀 더 준비할 여력이 있었는데, 대구에서는 그때 신천지 교회 사건이 터지면서 굉장히 대구 전체가 숨가쁘게 돌아가는 상황이 왔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수도권과 대구 지역을 제외하고 나면 사실 코비드 19 발생 자체가 굉장히 떨어지는 도지역들이 존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서울과 수도권 그리고 대구 기타 지역을 좀 나눠보면 재미있는 결과를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연구할 때 목적은 이런 헬스 아웃컴에 코비드 19과 관련된 헬스 아웃컴이 거의 병원의 이제 베리어 프리 컨디션인데 이런 상황에서도 여전히 소시오 이코노믹 디스패리티가 있을 것이냐 하는 게 첫 번째 질문이었고요. 만약에 소셜 이코노믹한 디스패리티가 있다면 어떤 팩터가 영향을 줬을 것인지도 좀 알아보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분석을 하게 됐습니다. 스터디 디자인은 이제 심평원 데이터를 이용을 했고 그래서 리트로스펙티브한 스터디가 됐고요. 저희가 총 7,590명의 코비드 19이 컨펌된 환자를 대상으로 했습니다. 이 사람들을 대상으로 심평을 제공해준 지난 3년간의 메디컬 유틸라이제이션과 다이그노시스 코드랑 그다음에 트리트먼트를 합쳤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는 5월 15일까지 코비드 19으로 진단받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했었고 이 사람들은 전부 RT-PCR로 컨펌된 사람들이었습니다. 저희가 베리어블 중에 이제 소셜 이코노믹 스테이투스를 정의를 했어야 되는데 한국에서는 사실 인종이라는 게 크게 의미가 없기 때문에 저희는 의료보험 대상자랑 의료급여 대상자 두 가지로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소득 수준이 좀 많이 떨어지는 의료급여의 경우에 좀 더 취약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었고요. 지역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수도권 지역과 그다음에 대구 경상북도 그리고 기타 지역으로 분류를 했습니다. 코모비디티는 저희 진단명 코드를 이용해서 발췌를 했고 그리고 찰슨 코모비디티 인덱스를 추가로 계산을 해서 같이 보정을 해 주었습니다. 트리트먼트 아웃컴을 저희가 이번에 봤었는데요. 아웃컴은 코비드 19과 관련된 사망이 있었는지 그리고 입원을 했는지 그리고 입원 후에 이제 결과를 심평원에서 제공을 해주셨는데 퇴원을 했는지 아니면 그 당시에도 입원 중이었는지로 구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베이스라인을 보시면 전체적으로 보셨을 때 네이션 와이드하게 그리고 대구와 경상북도 수도권 기타 지역으로 나누어서 확인을 했고 평균 연령은 47세였는데 수도권이 좀 더 젊었고 대구 경북이 좀 더 연령대가 높았습니다. 예, 신천지 때문에 20대도 많은 걸로 알려져 있었는데 고령자도 대구 경북이 좀 더 많았었고요. 걸리신 분들은 여성분들이 좀 더 많았고 의료급여 대상자는 8.3%였는데 저희가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 의료급여가 전체 인구의 3% 수준이기 때문에 8.3%면 상당히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대구 경북이 10.2%로 좀 많이 높게 나타난 편이었었고요. 코모비디티는 저희가 고혈압과 당뇨, 고지혈증, 심근경색, 뇌졸중 그리고 어떤 종류든 암이 있었는지 체크를 했었고 찰슨 코모비디티 인덱스를 스코어링해서 점수를 구했습니다. 전체 대상자 중에 사망한 사람은 3%였고 대구 경북이 4.8%로 좀 높게 나타났고 기타 지역은 사망자가 좀 적은 편이었습니다. 제가 이거 그림으로 간단히 그려보았는데요. 보시면 네이션와이드하게 봤을 때 원 밀리언당 인시던스랑 모탈리티 레이트를 구했습니다. 그래서 원 밀리언당 보시면 의료급여, 그러니까 여기 MA라고 쓰여 있는 쪽이 의료급여인데요. 의료급여인 분들이 인시던스가 의료보험인 사람들보다 거의 3배 높게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3배 더 많이 걸렸고 모탈리티는 의료보험 대상자가 3.6인데 반해서 급여는 28.5 거의 7, 8배 더 많이 걸렸고 걸린 사람 중에 얼마나 사망했는지 케이스 패탈리티를 구해봤을 때도 거의 3배 가까이 의료급여 대상자가 더 많이 사망을 했었습니다.
특히 이제 대구 경북을 보시면 대구 경북 같은 경우는 전반적으로 인시던스도 높고 모탈리티도 높게 나타났는데 의료 급여인 사람들의 인시던스가 굉장히 높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에 반해서 모탈리티는 사실 서울 수도권 쪽이 좀 더 높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런 게 진짜 의료 급여인 사람들이 건강이 안 좋기 때문일까? 아니면 이 사람들이 그 외에 다른 문제가 있기 때문일까라는 게 저희의 궁금증 중에 하나였는데요. 인시던스를 보정하지 않고 그냥 유니베리에이트 분석을 했을 때 보시면 연령대가 올라갈수록 많이 걸린다라는 기존에 잘 알려져 있는 사실들이 증명이 되었고 여성보다 남성이 조금 더 적게 걸리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저희가 테이블 1에서도 봤듯이 걸린 분들 중에 여성분들이 더 많았고요. 인슈어런스 타입별로 봤을 때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의료 급여인 분들이 한 오주 레이쇼가 2.88 정도 더 높게 나타났었고 이건 대구 경북이나 서울 기타 지역 모두 다 동일하게 더 많이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코모비디티가 있는 분들이 아무래도 좀 더 많이 걸리는 걸로 나타났고 지역별로 봤을 땐 제일 적게 걸렸던 이제 기타 지역보다 대구 경북이 오주 레이쇼가 약 9.5 정도 상당히 높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케이스 패탈리티는 저희가 언어저스트랑 어저스트 두 가지로 나누어 보았는데요. 언어저스트를 보시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역시 연령이 증가하면 사망률이 증가하고 여성보다 재미있는 건 남성이 사망률이 더 높게 나타났습니다. 여성이 더 많이 걸렸지만 실제로 사망에 대한 오주 레이쇼는 남성이 더 높았고 인슈어런스 타입별로 봤을 때 의료 급여인 분들이 오주 레이쇼 2.6 정도로 급여자가 좀 더 사망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건 지역별로 봤을 때도 거의 동일하게 유지가 됐었고요. 재밌는 것은 이걸 다 어저스트를 하고 났더니 실제로 의료 급여인 사람과 의료보험 대상자 간의 오주 레이쇼가 유의한 수준의 차이는 없었습니다. 다만 저희가 이걸 발표하면서도 약간 걱정이 됐던 건 보시면 95% 신뢰 구간이 거의 1에 이제 가까이 가고 있는데요. 만약에 이런 코로나가 좀 더 확산된다면 그리고 좀 더 이 사태가 더 커진다면 의료 급여인 분들의 사망률이 어저스트를 해도 더 높게 나올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쭉 보시면 기저질환이 있으면 사망률이 더 많을 것인가 라는 걸 봤는데 어저스트 하지 않았을 때는 고혈압이나 당뇨, 고지혈증, 여러 가지 중증 질환이 있으면 사망률이 더 높게 나왔는데 어저스트를 하고 났더니 고혈압 환자만 사망률이 좀 더 높게 나왔었고 전체적으로 찰슨 코모비디티 인덱스가 높으면 사망률이 좀 더 높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지역 간의 차이는 여전히 어저스트를 해도 있었는데요. 대구 경북이 좀 더 사망률이 높게 나왔습니다. 저희가 이걸 그래프로 그려보았는데 보시면 어저스트 하기 전에는 모든 변수가 거의 유의하게 사망률에 영향을 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어저스트 한 뒤에는 나이라든지 성별 그리고 대구 경북 지역 고혈압 정도 외에는 유의한 수준의 사망률에 영향을 주는 팩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저희 연구의 결과는 이런 건강 불평등이라는 게 실제로 소시오 이코노믹 스테이투스 그 자체로 인한 게 한국에서는 아니고 실제 언더라잉한 다른 헬스 컨디션이라든지 고혈압이라든지 성별이라든지 이런 것들의 영향을 받아서 발생하는 것이다. 라는 게 저희 연구의 결론이었고 심지어 이제 대구 경북 같은 경우는 5월까지의 데이터였기 때문에 상당히 그때 힘든 시즌이었는데 대구 경북에서조차도 소시오 이코노믹 스테이투스가 낮은 사람들이 보정 후에 사망률이 더 높지는 않았다라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나이, 성별, 그리고 코모비디티, 그리고 그 당시에 이제 지역별 격차 같은 것들이 코비드-19의 인시던스나 케이스 파탈리티에 영향을 주는 주요 요소였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연구들을 보시면 주로 이제 에스닉 마이너리티 그룹 혹은 좀 취약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코비드 19에 더 많이 걸리고 더 많이 입원하고 더 많이 죽는다라는 보고들이 몇 가지 나와 있는데요. 그 이유로 다음과 같은 것들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취약계층이 더 많은 질병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 기본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아서 이 사람들이 더 코비드 19에 취약했을 것이다. 라는 주장이 하나가 있고, 그리고 이분들이 거주하는 환경 자체가 이렇게 소셜 디스턴싱을 하기 어렵거나 직업이나 이런 것 때문에 계속 노출이 있기 때문에 더 많이 걸릴 것이다 라는 주장이 있었고, 이 사람들이 아웃 오브 포켓머니를 내기가 힘들기 때문에 실제로 검사를 거의 받지 않거나 검사 후에 입원을 잘 받지 않아서 이게 사망률의 증가 같은 걸로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주장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걸 반박하는 연구도 NEJM에 나온 게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나온 연구인데요. 미국 루이지애나에 있는 한 병원에서 보고한 결과인데, 어, 화이트 논 히스패닉과 블랙 논 히스패닉인 사람들, 이 두 그룹을 병원에 입원한 사람들만 뽑아서 비교를 했습니다. 병원에 입원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보니까 화이트나 블랙이나 모탈리티의 차이가 없다. 그러니까 케이스 파탈리티가 똑같다라는 걸 보고를 하면서 이게 실제로 뭐 디스페리티가 있냐 뭐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요. 어저스트를 하고 났더니 블랙이 언더라잉 디지즈가 더 많은데 어저스트를 하고 났더니 이 사람들이 케이스 파탈리티의 차이가 없기 때문에 그냥 블랙은 원래 가지고 있는 질병 때문에 사망률이 높았던 거지 이게 디스페리티라고 볼 수 없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사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이미 병원에 입원을 했기 때문에 어떻게든 병원에 입원할 정도의 재정적인 여유가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연구를 하면 지역에 남겨진 수많은 블랙에 대해서 무시하는 결과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래서 이런 셀렉션 바이어스가 있지 않았나라는 의심이 들고, 그런 면에서 저희 연구는 신병원 데이터이기 때문에 국가 대표성이 있는, 국가에 있는 모든 코비드 19 확진을 받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장점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이게 단지 이제 유니버셜 헬스 커버리지만 해주면 이런 결과들이 나올 수 있을 것이냐, 이제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워낙에 저희가 이번에 방역을 철저히 했기 때문에 나온 결과기도 하고, 또한 이제 국민 개개인이 마스크를 쓴다든지 손을 씻는다든지 이런 환경 자체가 굉장히 전체적으로 교육이 잘 되어 있는 상태였고요. 대구 경북이 모탈리티가 좀 높게 나왔는데, 보시면 이제 다른 지역들은 그 사이에 여분의 병상을 확보한다든지 좀 그럴 여유가 있었죠. 그래서 이런 병상 여유들을 좀 챙기고 생활치료센터를 만들고 충분히 의료적인 환경 자체를 많이 만들 수 있는 여유가 있었던 지역들이 있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런 좋은 결과들을 나올 수 있게 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본 연구의 장점은 일단 국가 대표성 있는 자료를 이용했다는 점이고요. 그리고 한국에 있는 모든 코비드 19 환자를 적어도 5월까지는 다 인노를 했기 때문에 셀렉션 바이어스의 리스크는 적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제 모든 클레임 데이터가 그렇지만 이제 클레임이 정확하냐 뭐 이런 얘기들이 있지만, 그동안 많은 연구들에서 클레임 데이터를 쓰는 게 크게 무리가 없다라고 알려져 있고, 또 코비드 19과 관련된 클레임 데이터는 굉장히 정확도가 높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제 임상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제 피검사 결과라든지 그 당시에 뭐 피버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좀 임상 현장의 데이터와 좀 더 연결이 되면 더 재밌는 결과들을 많이 뽑아낼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본 연구에서 저희가 내린 결론은 이런 코비드 19의 시대에서 저희가 건강 형평성이란 걸 유지를 하려면 유니버셜 헬스 커버리지도 중요하고, 이제 지역별로 준비하는 것, 병상을 만들고 생활치료센터를 만들고 이런 준비도 중요하고, 기본적으로 언더라잉 디지즈가 있으면 더 취약한 건 사실이기 때문에 고혈압이라든지 뭐 암이라든지 여러 가지 언더라잉 디지즈를 잘 매니지하는 것, 요 세 가지가 같이 이루어져야 실제로 취약계층들의 건강을 취약하지 않게 지킬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네, 오늘 제가 발표드릴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